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이은주, 김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노사피엔스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인류 포노사피엔스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시장에는 혁명이 왔다고 데이터가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모든 데이터를 봤더니 이제 혁명이다.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2018년 5월 22일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요, 무려 8개가 포노사피엔스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 성공시킨 그런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1위는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는 애플입니다. 애플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문명 생태계를 창조한 기업이죠. 그래서 1위는 애플이고요. 2위는 유통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이 아마존은요, 매장이 없어요. 매장이 없죠. 네. 그냥 이렇게 사이트에 이미지 사진만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물건을 고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건을 고르면 이제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있는 로봇 키바에게 바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키바가 어떤 물건이 구매가 되었구나 라고 선택해 와서 가지고 와서 그걸 직원에게 딱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원이 그냥 포장만 해서 택배만 보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 물건의 유통 경로도 그다음에 구매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3위와 5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네, 너무 익숙하죠, 우리한테는. 네. 네. 구글의 전체 매출의 86%, 네. 페이스북의 99%가 광고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광고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흔한 TV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저희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냥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뭐 기존의 신문사나 방송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선택해서 성장한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등장 전에도 오랫동안 전성기를 이루었던 기업입니다. 맞아요. 네. 대규모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CD를 판매하던 오프라인 영업 조직을 축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직을 크게 요즘 되게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 우리 CD기도 없잖아요. 네. 요즘 CD 다 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4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기존의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는 이 포노사피엔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쥔 인류는 기존의 시장 생태계까지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기존의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맞아요.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죠. 계속 사용을 권장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여론에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공부에 우리가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공부에 맞아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또 게임 중독도 심각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의 변화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최재본 교수님도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 이 스마트폰의 양날의 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사실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 많이 읽죠. 근데 책도 어때요? 좋은 책도 있지만 굉장히 좋지 않거나 내용이 선정적인 책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절대 책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읽으라고 하죠. 당연히 책은 좋으니까. 네네. 맞죠. 예. 네. 분명히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책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책은 읽어라고 하는 거죠. 네네. TV는 어떠세요? TV는 많이 보는 거는 싫어해. 보지 네. 말라고 하고 있죠. 예. 네. 그래도 TV는 뭐라고 하죠. 보고 TV 있으시죠? 저희 집에 TV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TV도 거의 뭐 바보 상자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또 되돌아보면 TV 때문에 인류의 지식 향상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서 이렇게 전파를 시킨 건 맞지만 최근의 컨텐츠를 보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죠.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에게는 이 그 스마트폰이 혁신적인 그 교육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그쵸. 이미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해야 된다. 뭐 SNS도 하는 법을 가르쳐야 그렇죠. 된다. 예. 게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최재봉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냥 무조건 핸드폰 주고 아이가 핸드폰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핸드폰을 보면서 학습도 같이 하고 게임도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같이 하면서 야, 이 게임에는 이런 게 맞아. 좋다. 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대화도 나눠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모의 지도가 지금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같은 40대 부모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스마트폰 기반으로 하는 그 새로운 문명과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수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그렇죠. 대부분, 네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봐도 자본이나 뭐 그 특별한 자원이 없어도 30년 동안 제조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맞아요. 많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성세대들이 이 우리나라를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만든 나라라고 지금까지는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탄생하면서 네. 그 삶의 방식이 원치 원하진 않든 바뀌게 되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인 거죠.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새로운 문명의 창조자로 등극을 하게 됐죠. 그쵸.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주력 세대가 됐고 뭐 마케팅 현장이나 소비 현장의 주력 세대가 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지금은 이제 물려줘야 할 시대가 온 거죠. 네, 안 주고 싶은데. 그죠. 기성세대 입장에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를 네. 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막고 더 보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문명이 바뀌면 상식이 바뀝니다. 라는 말이 이 책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내려오던 방식대로 살고 생활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내려오면 그만이었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워낙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받아들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의 갑질 아니면은 뭐 회사의 상사의 뭐 이렇게 폭언 이런 부분들도 아유 직장 생활하면 이해해야지 뭐 예, 우리가 뭐 또 이렇게 그런 갑질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수익이 얻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두 이렇게 참고 지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일은 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맞아요. 일이 됐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할 수 수 없는 없는 일이었죠. 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디지털 플랫폼, 즉 이 스마트폰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걸 언제 어디서나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영상 그러다 예 맞아요, 영상으로 촬영.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에 묻혔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묻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우리 기성세대, 저희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예전 비해서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가게에 사람이 안 오지? 예.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와, 야 세상이 바뀌었대. 예, 혁명이래.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을 바꿔서 지금의 시대에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 물론
변화가 익숙하서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힘들잖아요. 저는 저 따라가는 자고 나면 또 새로운 네. 기계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네, 네네. 스마트폰 우리 그냥 전화 걸고 받고 그냥 문자 보내고 했는데 이걸로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사실 처음에 이걸 배우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적응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것이 이 포노사피엔스 책의 이제 최재붕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냥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남은 내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